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감사원의 지적을 뒤집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반대한 위원들을 교체하고 결론까지 광주광역시가 미리 제시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육지와 다리가 연결돼도 과도한 택배비를 냈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도선료 명목으로 풍리를 취한 걸로 드러나면서 권익위의 권고에 이어 국회까지 시정에 나섰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순천 도심 구간 우회 노선을 위해서는 예산 초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챙기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초 전국에서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지며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전남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감사원의 지적을 정반대로 뒤집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았던 위원들을 교체하고 결론까지 광주광역시가 미리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 매월동의 단독주택 공사 부지입니다. 감사원에서 건축 허가가 부당했다고 판단해 서구청이 추가 건축 허가를 반려하고 사용 허가를 취소했지만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지적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3번의 심의가 열렸고 마지막 심의는 서면 심의로 대체됐습니다. 앞선 2번의 심의에서는 반대 의견을 밝힌 위원들이 많았지만 마지막 심의에서 6명의 위원 중 5명이 교체됐습니다. 또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는 사업자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론을 위원들에게 미리 전달했습니다.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조차도 부담스러운 심의였고 선뜻 광주시 인용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다른 지자체도 행정심판위원들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결론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행정심판 실무 자체가 실무 부서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5일 전후에서 미리 전달해드려요. 하지만 광주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위원들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반대하는 위원들을 교체하고 광주시의 결론을 밀어붙인 데는 다른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육지와 다리가 연결됐음에도 과도한 택배비를 물어왔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도선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한 건데요. 이제는 이런 관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에 이어 국회 요구로 대형 택배 3사가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천사대교 개통 이후 차량으로 왕래가 가능해진 신안군 안좌도. 그런데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배로 택배를 실어 나르던 시절과 여전히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섬에서 택배를 주문하면 기본 요금 6,000원에 적게는 4,000원, 많게는 7,000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택배사의 추가 요금 명목은 도선료입니다. 다리가 놓아졌음에도 섬 지역은 멀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관행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이제 추가 비용이 나가니까 차량이 통행이 되는데 왜 그 도서 비용을 내고 있는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뚜렷한 기준 없이 택배사 자율로 부과된 섬 지역 추가 배송비가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연륙된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책정과 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감 방안을 정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택배사의 개선 여지가 없자 국회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섬 지역 택배비 문제를 공론하기 위해 국내 대형 택배 3사 대표들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택배사들은 손을 들었고 빠르면 이달부터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섬 지역에 사시는 것만으로도 육지에 비해서 많은 불평등을 겪고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택배비 부과는 곧 바로 시정 조치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 배송료 폐지로 전남 19개 섬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충남 지역의 연륙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순천 도심 구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선 우회 요구 때문인데요. 예산 기준을 초과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챙기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철화 사업이 추진되는 경전선. 기본 계획을 거쳐 예산을 논의하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송정과 순천을 잇는 총 길이 122km 중 순천 도심 구간 4.89km의 우회 요구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광주를 찾아 순천 구간 우회 노선에 관심을 나타냈고 국토부가 현장을 찾아 여론을 살폈습니다. 정부에 건의해온 지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순천 구간 우회 구간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강력한 순천 시민들의 뜻이 있고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기본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비 1조 7천여억 원이 도심을 우회할 경우 2조 2천여억 원으로 29%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15% 이상 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데다 통과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룰대로 가면은 어릴 거야. 정책적인 배려가 돼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때문에 경전선 순천 구간 우회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올해 초 전국에서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지며 큰 충격을 줬는데요. 특히 전남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충 등으로 인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에서 10년 넘게 양봉을 하고 있는 조병화 씨. 지난 2019년만 해도 꿀벌로 가득했던 벌통이 300개나 됐지만 2, 3년 사이 100여 개가 줄었습니다. 올 1분기 전국 양봉 농가에서 사라진 꿀벌은 무려 78억 마리. 39만 개 벌통이 텅 비었는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만 6천 개 벌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살충제와 기후변화, 바이러스, 말벌 등이 꿀벌의 면역력 약화와 실종 원인으로 의심되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항에 들어와갖고 경남 쪽으로 계속 해갖고 지금 충청 북도까지 올라갔어. 토차가 대합서 완전히 다 퍼져갖고 그렇게 돼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주요 국가와 유엔 등 기구들도 인류의 위기로 규정하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생태계 유지의 보루인 꿀벌 살리기를 위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꿀벌 서식지 마련을 위한 기부 이벤트로 시민들의 관심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식량 부족 문제까지도 직결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꿀벌 실종 이슈가 단순한 이제 일회성 관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꿀벌 수급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꿀벌들이 건강하게 활동하며 꿀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이곳 국립나주숲체원에 350여 굴의 밀원수가 심어질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꿀벌 실종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거짓 광고해 수억 원을 편취한 대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인가받지 않은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대 대학생 등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주당 500원에 매입한 바이오 관련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속인 후 이를 주당 3만 원에 팔아 2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이 LH의 만흥지구 개발 사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흥지구 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120명은 오늘 광주 치평동 LH 광주전남 지역 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는 개발에 반대한다며 만흥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LH는 오는 2024년까지 만흥동 일대 40만 제곱미터에 아파트 2,700세대 등을 짓기로 하고 국토부로부터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받았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이후 지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조호섭 의원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현대산업개발의 주거 지원 대책을 규탄했습니다. 송갑석 조호섭 의원은 화정아이파크 예비 입주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지원책은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줄이려는 현산의 철저한 계산이라며 입주 예정자를 상대로 입주 지연 배상금 포기각서를 받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정아이파크 예비 입주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주거 지원 대책이 입주 지연 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면피성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이 내년 말쯤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방공포대로 인해 61년 동안 광주 시민들은 무등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내년 말까지 이전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고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는 1961년 건설 공사를 시작해 1966년 주둔을 시작했으며 2015년 광주광역시와 국방부 간 이전 협약이 체결됐지만 아직까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제29회 광주 세계김치축제 명예위원장과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남도 음식 등 여러 권의 요리책을 내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머니 손맛을 전달하는 이미지가 세계김치축제 테마와 어울려 배우 김수미 씨를 명예위원장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29회 광주 세계김치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김치타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